오늘은 미술 비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미술 비평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술 비평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미술 비평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얘기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화나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을 관람하거나 미술 작품을 감상한 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하죠. 안 그런가요? 어, 예를 들면 영화를 감상한 후에 영화의 줄거리와 장면을 분석하여 그 영화에 대한 해석과 평가 등 영화 리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자신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다른 견해일 경우에는 설득하거나 상대방의 논리를 주의 기울여서 듣고 토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문적인 비평가가 아니더라도 관객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미술 비평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작품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보편 타당한가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므로 전문 비평가의 비평에 관심을 갖곤 하죠. 그러나 하나의 미술 작품이 비평가로부터 호평 혹은 혹평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작품의 가치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비평가 역시 개인의 취향이나 편견에 의해 작품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도 똑같은 작품이 다르게 평가되기도 하죠. 당대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작가의 작품들이 후대에는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봐오지 않았나요? 자, 그럼 미술 비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술 비평은 어떤 기준에 따라 작품의 좋고 나쁨, 장점과 단점을 판별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미술 비평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수세기 동안,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그럼 알아봐야 되겠죠? 다양한 기준의 비평 방식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맥락에 의한 비평, 두 번째, 인상주의 비평, 세 번째, 의도주의 비평, 네 번째, 형식주의 비평, 다섯 번째, 도상학적 비평, 여섯 번째, 전체주의 비평이 있어요. 첫 번째, 맥락에 의한 비평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맥락에 의한 비평은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 역사성과 사회성, 작가의 개인적 창작 심리를 고려한 비평 방식이에요. 작품이 생겨난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작가가 속한 민족의 성향 등을 고려하는 비평 방식이죠. 두 번째, 인상주의 비평은 작품을 직접 보고 관찰하는 과정의 인상과 주관성을 강조하는 비평 방식이에요. 작품에서 관념, 심상, 기분, 정서, 열정 등을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의도주의 비평이에요. 예술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의도를 밝히고 조형적 특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피는 비평 방식이에요. 이건 이해하기가 쉽죠? 네 번째는 형식주의 비평입니다. 작품에 드러난 윤리성 혹은 사회적 배경보다는 작품의 점, 선, 면, 색 등 형식적인 요소에 주목하여 비평하는 방식이에요. 다섯 번째는 도상학적 비평이에요. 작품에 그려진 도상의 상징에 주목하여 분석하는 비평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바니타스 정물화에서 유리잔은 허망함, 나비는 구원과 희망, 해골은 죽음, 거울은 교만을 상징하며 이로써 작품의 주제는 인생의 무상함이라고 해석하는 방식인 거죠. 여섯 번째는 전체주의적 비평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비평하는 방식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특정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비평 관점을 종합하여 비평하는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배운 다양한 미술 비평 방식을 적용해서 미술 작품들을 같이 한번 비평해 볼까요? 구사마 야요이 작가의 파란 고독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인상주의 비평 관점에서 비평해 볼게요.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자가 작품을 보았을 때의 인상과 주관성을 강조하는 것이니
선생님은 이 작품을 보고 벌레처럼 생긴 물체들이 헤엄치는 것 같아 좀 징그러웠고 사람의 얼굴과 표정들이 간간히 보였는데 다소 낯선 표정들이어서 무서운 감정도 들었어요. 인상주의 비평으로 비평했을 땐 개인적으로 끌리는 작품은 아니네요. 자, 그럼 이 작품을 형식주의 비평으로 비평해 볼까요? 작품에서 돋보이는 조형적 질서를 집중해서 찾아볼게요. 붉은 바탕에 파란색의 외곽선을 둘러싼 형태는 보색과 조화로운 연결을 이루고 있어요. 빈 공간 없이 찍혀있는 점과 무형물의 반복되는 형태는 출렁출렁거리며 화면 가득 차게 움직임을 만들고 있고요. 점으로부터 선이 만들어지고 둥근 원과 닫힌 면으로 채워지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색 대비와 점선 면들의 반복으로 인한 율동감이 두드러지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작품을 또 비평해 볼게요. 곤잘레스 토레스의 무제라는 작품입니다. 사탕 더미를 그냥 전시한 작품이에요. 그럼 이 작품을 맥락에 의한 비평으로 비평해 볼게요. 작가가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개인적 배경에 초점을 맞춰보죠. 맥락에 의한 비평은 아무래도 작가에 의한 정보나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가능하겠죠? 곤잘레스 토레스는 쿠바 출신의 미국 아티스트로서 매체를 이용하여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작가예요. 이 작품은 에이즈로 사망한 그의 연인 로스와 관련되어 있어요. 곤잘레스 토레스는 로스가 사망한 이후 그의 건강했던 몸무게만큼의 사탕 더미를 이렇게 전시했죠. 이 사실을 모르는 감상자들이 사탕을 들고 가기도 했다는 우픈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지는 사탕만큼 죽음에 가까워지는 몸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지금까지 몇 가지 비평 방식을 작품에 적용하여 비평해 보았는데요. 다양한 비평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었나요? 이렇게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과 미적 지각력, 판단력, 작품 창작력, 미술 이론 지식 등이 필요해요. 그러나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만이 미술 비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미술 작품을 많이 접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미술 비평가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